안녕하세요. 공정과 편파 사이 편향독서입니다. 오늘은 원래 영상을 찍을 계획이 아니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요. 실은 지금 두 번째 재촬영을 하고 있어요. 원래 같이 오늘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 같이 뜯어보는 영상도 준비를 했었는데 촬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초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이크를 껐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계속 촬영을 하고 있어서 본의 아니게 함께 뜯어보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촬영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갑자기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 우리가 4월에 굉장히 좀 기억해야 할 만한 잊지 말아야 할 날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날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제주 4.3 항쟁이 있고요. 올해는 4월 10일에 22대 국회의원 선거도 있었고 또 이번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 10주기였잖아요. 이런 날들도 있고 또 4.19 혁명이 있고요. 또 4월 20일은 장애인 차별 철폐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이잖아요. 전국 장애인 차별연대에서는 지금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고 2년 5개월이 넘게 아침 출근길에서 지하철 투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 좀 시민들은 이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대해서 뭐 찬성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반대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장애인에게도 이동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하는 건 저는 아주 기본적인 기본권이라고 생각을 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날을 맞이해서 제가 그 알라딘에서 읽어보면 좋은 책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4권 구매를 했는데 원래는 영상을 찍을 계획이 아니었다가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이렇게 좀 기억해야 할 날이 많은 4월을 그냥 보내는 게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함께 좀 책 영상 뜯어보면 언박싱 영상 같이 찍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카메라를 켰고요. 본의 아니게 네, 먼저 박스는 이제 뜯어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책 샀는지 4권 좀 빠르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책은 캐서린 메이의 걸을 때마다 조금씩 내가 된다입니다. 이 책은 저자인 캐서린 메이가 30대 후반에 자폐증 증상이 있는 아스퍼거 증후군 진단을 받게 됐다고 해요. 근데 그 진단을 받기 전에 이 자폐 성향의 행동들이 나왔을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힘들다라던가 뭐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할 수 없다던가 보통 저희는 얘기를 할 때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보지 못한다거나 저도 엄마지만 이렇게 내 아이는 아무리 울어도 부채도 예쁘잖아요.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근데 내 아이를 대하는 게 너무 힘들고 울음을 그치지 않거나 너무 부채거나 하면 뭐 정말 갖다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상처들이 생길 때마다 이 영국의 그 해안가 절벽 있는 데를 걷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걸으면서 주말마다 자신이 그 자신의 자폐 성향으로 인해서 받았던 상처를 극복을 해 나가고 이 엄마이자 주부이자 뭐 작가로서가 아닌 자기 스스로를 좀 보기 위해서 되돌아보기 위한 그런 가정 여정에 대한 그런 기록을 좀 담은 책이었다고 하고요. 책 표지에 보면 "휘청거리는 삶을 견디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법." 요런 문장이 있는데요. 저는 인생에서 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불행에 닥쳤을 때 이 불행을 어떻게 마주보고 헤쳐나가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인생에서 어쩌면 제일 중요한 화두도 역시 그게 아닐까. '불안을 어떻게 하면 불행을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조금 위안과 위로와 좀 힘과 희망과 뭐 이런 걸 줄 수 있는 책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읽어볼 것 같고 책 읽게 되면 리뷰해서 소개 한번 해 드릴게요. 두 번째 책은 킴 닐슨의 장애의 역사입니다. 이 책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아픔이 길이 되려면과 우리 몸이 세계라면을 쓰신 김승석 교수님이 번역하고 해설까지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장애의 역사는 장애인이라는 이 프리즘으로 미국 역사를 새롭게 되돌아보는 책이라고 해요. 사회는 저마다 이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잖아요. 결함이 있는 신체는 우리는 비정상으로 분류를 하고 치료받아야 하는 질병이 있는 몸으로 이제 질병으로 장애인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장애인은 정말로 비정상적인 건가?
장애인분들은 혼자 이제 거동이 힘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장애인을 의존을 해야 되는데 의존이라는 건 무조건 나쁜가? 그럼 장애인분들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장애인분들이 거의 시설에 가 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언제나 늘 상호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장애인분들만이 그 의존이 나쁘다, 비정상이다라고 과연 규정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기존 통념을 깨고 정상성에 대한 좀 재정의 재정립을 해나가는 책이라고 하고요. 이 구조가 이 개인을 억압했을 때 투쟁하고 이 쟁취해 왔던 이런 역사들도 다 같이 쓰여져 있는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고 이 책이 또 표지에서 되게 흥미로운 게 여기 보시면 표지에 요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점자로 책 제목이랑 뭐 저자 설명 같은데 요렇게 따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 하나까지 신경을 썼다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좀 관심 가는 책이고요. 요것도 읽어보고 리뷰 한번 올려봐 드릴게요. 이번에 산 책은 나는 숨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정희진 선생님의 추천서 때문에 일단은 사게 된 책인데 추천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나는 숨지 않는다는 지식과 권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이 책의 주인공들은 한 번도 숨어 살지 않았다. 사회가 보지 않았을 뿐이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다. 동시에 단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사연팔이 글쓰기에 저항하는 말하기와 듣기, 쓰기의 윤리의 모범이 되는 보기 드문 텍스트다. 그래서 이 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글이 아니다. 나를 포함하여 지금 이 순간 삶이 힘겹고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이들에게 권한다. 이 책은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슬기로운 이웃들이 친애하는 삶에게 쓴 편지다. 저는 정희진 선생님의 이런 문장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정희진 선생님은 굉장히 사회의 단면을 냉정하게 딱 직시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비판할 때 굉장히 날카롭고 차갑게 비판을 하는데 항상 그 중심에는 이 사회적 소수자라던가 약자에 대한 뭐 영민이나 공감 같은 마음들이 항상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천사도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좀 바로 구매를 하게 된 책이고 이 책은 우리가 사회적 소수라고 규정하는 부류에 있는 사람들 11명의 인터뷰를 모은 구술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왜 소수라고 하는 한부모 가정, 엄마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나 아니면 학생 시절에 성폭력을 고발한 스쿨미투 뭐 고발자라던가 아니면 장애인, 여성 장애인이라던가 탈북자 여성분이라던가 이런 분들에 대한 인터뷰라고 해요. 우리는 보통 이런 분들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피해자로 규정하고 소수자로 규정을 하고. 근데 이분들 역시 피해자라는 그 사회적 시선만 받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오롯이 그냥 주체적인 존재로서 세상을 살아나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런 세상을 맞서서 이 주체적인 나로서 세상과 싸워나가는 삶을 살아나가는 분들의 기록이라고 해서 좀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고 저는 좀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벌써 이제 결혼한 지도 22년 됐죠. 우리 아들이 21 살이니깐요. 아들이 벌써 21 살이니까 결혼해서 한 20년 년을 살면서 이 가족이 중심인 삶을 많이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들면서 이 내가 중심인 오롯이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을 계속 꿈꾸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많이 부족하고 모자란 면이 있더라도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알아가는 게 이 앞으로 내 노년 생활을 어떻게 보내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저한테 굉장히 도움도 많이 될 수 있는 책일 것 같아요. 사회에서는 너희들을 소수자야 피해자라고 규정을 했지만 주체적으로 일어나서 세상과 맞서 싸우면서 나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한 여성들의 삶에 대한 구술 기록이라는 게 너무 매력적인 책 같고요. 이 책도 조만간 빨리 읽어보고 리뷰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산 책은 김도연 작가님의 장애학의 도전입니다. 이 책은 원래도 좀 사려고 계속 장바구니에 담아 놨던 책인데 이제 다른 책에 밀려서 계속해서 못 사고 있었던 책이거든요.
제가 홍은전 작가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홍은전 작가님이 노들 장애인 야학의 야학 교사셨어요. 근데 김도연 작가님도 이 노들 장애인 야학의 야학 교사시고요. 장애인 이동권 연대와 이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를 함께하고 있는 이 활동가이시기도 하세요. 이 장애학의 도전은 우리가 이 장애학을 연구를 하기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장애학을 연구하는 분야가 보통은 사회복지과라던가 뭐 재활과라던가 특수교육학과라던가 이런 과들에서 연구를 한대요. 근데 이 책은 그런 과에서 밖에서 우리를 안을 바라보는 책이 아니라 장애학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이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기준을 잡고 쓴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장애라는 것도 이 사회적 산물일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면서 장애는 비정상이야.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치료받아야 되는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야. 소수자야, 약자야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지만 이런 편견을 장애인분들 스스로 안에서 깨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억압하고 있는 사회적 구조와 시선들 이걸 뚫고 나가서 자립해야 된다라는 거, 노동도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거, 또 자기 결정권이 주어져야 된다던 거,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장애 해방을 향한 9가지 여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 장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탈시설, 시설이 아니라 이제 혼자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물론 뭐 사회복지를 통한 도움이 돌봄도 필요하긴 하겠지만요. 여기 이동권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권리이고, 노동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장애인분들에게도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저희가 줘야 되고,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인데 저희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편견을 저 역시도 좀 깰 수 있는 책일 것 같고 너무 흥미가 가는 책이라서 이 책도 빨리 좀 읽어보고 싶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도 읽어보고 저희 리뷰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차별 철폐 날을 맞이해서 산 책 4권 소개해 드렸고요. 책을 4권 읽는다고 해서 제가 이 장애인분들이 그동안 차별받고 살아왔던 그 세월을 다 이해하지는 못할 거지만 그래도 읽어보지 않고 모르고 지내는 것보다는 좀 훨씬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도 이번 4월 좀 그냥 보내기는 아쉬운데 하시는 구독자분들은 좀 이 중에서 한 권 같이 좀 읽어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장애학에 관한 좀 좋은 책 있다 하시는 알고 있다 하시는 구독자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책도 제가 꼭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과 편파자의 편향독서였고요. 저는 여기 시골 동해에 살고 있는데도 지금 3일째 황사주의보가 내려가지고 강아지들 산책시킬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창문도 아예 못 열어놓고 지내고 있거든요. 구독자분들도 이 봄에 미세먼지라던가 꽃가루 알레르기 이런 거 조심하시면서 무탈하게 4월 봄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과 편파자의 편향독서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